앞서 이제 장성호 의원께서는 대통령 지지율도 낮고 또 뭐 김현지 씨 문제 등등을 덮기 위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라고 하는 이슈를 터뜨렸다라고 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53.5%, 50%대를 약간 이제 오르내리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낮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낮다고 봅니다. 원래 어느 정도 나와야 좀 왜냐하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비교를 해보면 그때 당시에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60% 언저리에서 지금 50%대, 60%대가 이제 아예 밑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권 출범 때도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 반사 효과로서 대통령이 탄생이 됐으면 국민적 여론이 80% 이상이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0% 언저리에서 머물다가 지금 50%대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잘못하면 50%대도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 얻었던 표 49점 몇 프로 예. 그 지지율보다 낮게 나오면 그때는 레임덕이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포커스를 맞추고 여론조사는 추세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 추세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물론 뭐 1% 반등했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요철을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0대 초반에 머문다는 것은 상당히 집권 초반 100일밖에 안 된 정권으로서는 그렇게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낮다라고 보시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뭘까? 또 뭐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대형 화재 사고도 좀 있었고요. 관세 협상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조금 교착 상태에 빠진 것도 좀 있었고 뭐 김현지 씨 논란도 좀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한꺼번에 이제 좀 반영이 됐을 텐데. 많은 전문가들은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 간에 상당한 엇박자, 그런 것들이 대통령 지지율을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조희대 청문회도 마찬가지고 강경 일변 들어가는 추미애 또 정청래 대표의 그런 어떤 조치들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론조사의 추이가 계속 하향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대통령 지지율은 1.5% 반등했었고 민주당 지지율은 지금 이 리얼미터에 4%가 지금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11%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면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된 프레임에 의하면 추세의 반등은 없어야 되는 거죠. 추세의 반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럼 국민 여론 자체가 조금씩 변했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왜 역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냐? 제가 볼 땐 이건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양극단의 정치가 더욱 구조화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지지하지 않고 상당히 그 지지율층이 뭉쳐있는 현상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그래서 50%를 넘기려고 하는 정치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려고 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상당히 많은 정치적 쟁점이 있긴 합니다만 국민이 생각하는 건 정치적 쟁점을 바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든 아니면 외교적인 문제든 또 성과를 통해서 기존 3년 정도의 정부와는 좀 다른 민생 문제에 성과를 내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뭐 그런 과정으로 가면 지지율 자체가 뭐 확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지표들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정치가 우리 유권자가 양극화돼서 완전히 극단화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끊임없이 오른쪽으로 통합으로 중도 보수를 포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극단에 있는 지지층을 더 손을 내미는 그런 형국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에 있는 사람들과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시각 차이가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 또 김영진 의원의 얘기까지 쭉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화를 힘들어 해본 적은 없는데요. 입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때 고민이 되죠. 저는 지금 민주당의 입장과 뭐랄까요, 지금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그 취지는 전부 다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속도라든가 온도의 차이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대통령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제 개인 생각을 전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생각을 잘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당이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대통령 생각과 조금 차이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때 제일 난감하죠. 우리 당이 물론 실력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개혁이라는 단어로 보면 좀 불편한 사람들도 살살 수술대 위로 살살 꼬셔서 마취도 살짝 하고 잠들었다 일어나는데 아 여기 폭을 뗐네 이런 게 개혁이어야 된다라고 대통령께서는 생각합니다. 개혁이 그렇게 돼야 저항도 줄고 저항이 줄어야 성공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개혁 과제들이 할 수밖에 없고 우린 넘어야 되는 운명을 갖고 있는 정부인데 그 정부에서 실력을 평가는 그렇게 되는 것이지 과거에 숫자가 많았고 또 여당이었다고 해서 하려고 했던 그 숱한 과제들이 안 된 것들을 보면 다 원인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가 저는 재구조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소모적이고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한 법사위 운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당 지지율도 지금 사상 최저로 지금 나고 있거든요. 정권 교체 이후로. 왜 그랬을까? 그거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도부와 그다음에 지금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었던 법사위원장과 많은 사람들이 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이렇게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히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지지율이 우하향에서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예, 원조 친명으로 불렸던 김영진 민주당 의원, 삼선의 민주당 김영진 의원,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당이 좀 대통령실과 좀 같이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또 이런 분들을 또 비판을 해요. 이런 이견을 그렇게 막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노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개인 단톡방을 좀 파서 거기에서나 좀 해야지, 카톡에서나 해야지 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자꾸 당을 비판하느냐,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또 삼선 의원이나 되는 사람이 왜 이러냐, 이제 이렇게 또 박지원은 이분들을 또 훈계합니다. 이게 당과 대통령실이 한 목소리로 나가도 될까 말까 한데, 지지율이 60% 넘을까 말까 한데 자꾸 이러니까 좀 보기 안 좋아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우상호 수석이나 김영진 의원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우리 경제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관세 협상 같은 경우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인 힘을 모아내야 그것이 협상의 어떤 나름대로 레버리지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당과 조율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만이 민생 문제와 경제 문제, 외교 문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 좀 그런 모습을 좀 조화롭게 균형 맞춰서 갔으면 좋겠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저렇게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예. 좀 방식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무수석 또는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오히려 파열음이 있구나, 내부의 견해 차이가 크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 다양한 채널들이 있고 다양한 협의체들이 있고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소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은 인정되고 이해되나 예.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교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지지층들이나 중도층들 같은 경우 이견이 있는 것처럼 추정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당과 대통령실이 좀 긴밀한 협의와 그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안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드러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더 크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좀 거칠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추미애 위원장은 안 거칩니까? 네. 정청래 대표하고 추미애 위원장이 하는 방식은 거칠지 않습니까? 거칠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잘못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나 법사위원장이나 실제적으로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강도와 세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스텝 플러스 국민적인 여론을 반영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서로 쌍방이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만 당이라고 하는 건 정부랑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당은 더 세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마저도
제어하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수직적 또 언론에서는 아마 이거 너무 수직적인 거 아니야? 예. 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위한 새로운 협의 방식의 문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